후보자님, 아까 이 성폭력 전담재판부 재직하면서 내린 판결 중에 이 그 85건을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77건을 유죄 선고를 하고요. 유죄 선고된 77건 중에서 형량을 깎아준 게 32건입니다. 41.6%. 그리고 이 사정 변경이 없어요. 합의라든지 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감형해 준 게 9건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2심 재판부의 양형편차 시정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거는 고법 이 재판에서 양형편차 시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고등법원에서 1심 재판을 존중하지 않고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그게 문제다. 그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2심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이렇게 양형 편차가 많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이해가 안 돼요. 지적하신 말씀대로 1심 판결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판결은 기본 자세는 1심 판결을 존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던 거는 양형 편차 시정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1심 재판 결과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사정 변경 없이 감형해 준 게 문제다. 이게 이 후보자의 어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지적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9번째 한번 보십시오.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온정적입니다. 이 가정폭력을 일삼는 그 남편이 아내 배를 발로 밟아가지고 살해를 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것도 3년을 감형해서 7년 선고를 하면서 감형 사유를 뭐라고 했냐면은 아내가 그 건강이 그리 안 좋은 줄 몰랐다. 평소처럼 폭력 사용했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거를 감형을 했어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지금 탄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도 있어요. 아내와 딸을 상습적으로 이 폭행을 해가지고 접근 금지 결정을 받은 피고인인데 이 보복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협박 폭행을 한 70대 아버지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엄벌해달라 이리 촉구를 했는데 1심 징역 1년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에 피해자들이 접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이유예요. 후보자가 제시하는 이런 감형 사유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판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여성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자 지명 철회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국 여성의 전화 등 57개 여성단체에서는 후보자가 여성 인권을 퇴보시키는 행보를 보여왔다. 대법원장 적격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민변의 여성인권위원회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후보자를 대법원 수장에 앉힐 수 없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 단체들의 이런 의견, 그리고 본 의원이 보기에도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일 먼저 말씀하신 저 가정폭력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되어 가지고 1심에서 살인죄로 유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피고인은 살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다투면서 항소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심리한 결과 살인에 대한 고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해치사로 유죄를 인정하고 살인의 점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징역 10년, 살인죄로 징역 10년이 선고된 것을 상해치사로 인정되었다면 형을 감형해야 되기 때문에 3년 감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나머지 사건은 그다지 사실은 성폭력부에서 재판한 사건 중에 특징이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그 사건의 정황 같은 것은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린 결론이고, 그리고 합의부가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뭐라고 단정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